안녕하세요. 임플란트 타이거입니다. 설 연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보통 설이 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취약계층에 대한 설명절 지원금 또는 위로금을 지급해드리기도 하고요. 또 물품을 지원해드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드리는 지원금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지방자치단체 사정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요, 내가 모르면 받지 못할 수도 있는 설 명절에 대한 각종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지원금도 있지만 대부분 모르면 받지 못하는 혜택들이니까요, 하나하나 잘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발표한 내용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대부분 제목 위주로 말씀드리고요. 만약 여기에 대한 내용이 더 상세하게 필요하다 하는 분들은 댓글란에 충분한 자료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요. 여기에서 한 번 더 자료를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대부분 설명절 고향 가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1월 21일부터입니다. 이날부터 24일까지 고속도로 통행료는 면제됩니다. 그러니까 고속도로 이용하시다가 톨게이트에서 그냥 지나가시면 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요. 그리고 고향 갔을 때 주차장 문제 정말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 지방자치단체, 그러니까 시군 구청이나 공공기관에 있는 주차장은 연휴 동안은 무료로 개방되니까 만약 주차 때문에 고민하셨던 분들이라면 연휴 기간 무료 개방한다 하는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을 모르고 주차하는데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 주차장은 연휴 기간 동안 무료 개방이다. 자, 그리고 에너지 비용 그리고 연료비 관련된 지원 정책인데요. 동절기에 에너지 바우처를 받으시는 분들, 그러니까 저소득층에 해당되시는 분들 에너지 바우처 받고 있으신데요. 아마 입금되었을 겁니다. 15만 2천 원까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과거에는 14만 5천 원까지 받았는데요. 이것을 15만 2천 원으로 추가적으로 인상했다. 그리고 취약가구에 지원해드리는 등유 바우처 마찬가지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31만 원에서 64만 천 원까지 바우처로 지급해드리니까요. 이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주거 관련 지원 대책입니다. 무주택 근로자에 대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해드리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15%까지 세액 공제했다면 2% 올렸습니다. 17%까지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 공제율을 상향시켜드립니다. 그리고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요즘 전세 사기 때문에 정말 힘드신 분들도 많은데요. 이런 분들 피해를 입었다면 저리로 융자해드리겠다. 1.2%에서 2.1% 구간에서 저리 융자해준다 하는 정책도 알아두시면 좋은 정보이고요. 또 저소득 피해 임차인, 이분들은 무이자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이다, 아니면 저소득 피해 임차인이다 한다면 주거 관련 지원 정책이 있다는 내용도 정보로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보육 관련 지원 서비스 최근 많이 이슈가 되었는데요. 1월 25일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만 1살까지는 35만 원, 만 0세, 그러니까 태어나서 아직까지 1년이 되지 않았다 한다면 70만 원, 여기에 아이돌봄 서비스도 평일 요금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시는 분들 1월부터 바뀌어서 시행된다 하는 내용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설명절 농산물, 수산물 많이 사용하는데요. 전통시장에서 구매하실 때 농수산물 할인 지원 혜택도 25일까지 있다는 내용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한 사람당 만원 지원해 드렸는데요. 이것을 2만원까지 지원해드리고 전통시장에서는 3만원에서 4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같은 경우에 농산물, 축산물, 수산물 구매했을 때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현장에서 환급해 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통시장을 이용한다면 농축수산물 구매한다, 최대 30%까지 온누리 상품권으로 다시 받을 수 있다 하는 내용도 꼭 기억해 두시고 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 물가가 많이 인상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추, 무, 사과, 소고기, 돼지고기, 고등어 이런 설 성수품인데요. 1월 2일에서 25일까지는 20만 8천 톤을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최대한 가격이 올라가지 않도록 정부에서 지원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고요. 각종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 행사도 있습니다. 10%에서 40%까지 자체 할인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농협, 축협, 수협, 지방자치단체나 우체국, 공영 홈쇼핑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런 정보도 잘 알아두신다면 조금 더 저렴하게
장을 볼 수 있다. 자, 그리고 중소소상공인 근로자에 대한 지원 대책도 나왔는데요. 중소기업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39조 원의 명절 자금을 공급해 드립니다. 여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설명이 길어지기 때문에 자료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금 신청하신 분들 있을 겁니다. 기한 후 신청 대상인데요. 정기 신청은 올해 5월에 할 예정인데요. 지난해 신청 기간을 놓쳤던 분들이 기한 후 신청을 하셨는데요. 작년 9월에서 11월 사이에 신청하셨던 분들 1월 20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는 설 이후에 지원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설 이전에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긴급복지지원금도 1인 가구 기준 58만 원에서 62만 원까지 인상된다 하는 점도 기억해 두시고요. 또 명절 전 하도급 대금 조기 지급 정책도 발표되었으니까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자세한 내용은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체불임금, 그러니까 설명절을 앞두고 임금을 체불했을 때 신속 지급할 수 있도록 대지급금을 지급합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임금이 밀렸다면 대지급금, 그러니까 대신 먼저 지급해주고 14일 이내에서 기간도 일주일 이내, 7일 이내로 단축합니다. 자, 그리고 설을 전후로 해서 59만 명을 채용하는 채용 정보도 있습니다. 노인이나 청년 같은 고용 취약계층에 대해서 59만 명 이상을 채용하겠다, 이런 계획도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셔야 되고요. 또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주는 내용도 세부적으로 확인하셔야 됩니다. 자세한 참고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요, 문화생활 관련 지원 혜택입니다. 사대궁 그리고 종묘, 조선왕릉을 무료 개방합니다. 1월 21일부터 24일까지 무료로 개방하고요. 온누리 상품권 할인율도 상향 조정합니다. 종이 상품권 같은 경우에는 5%까지 할인해드리고 모바일이나 카드 같은 경우에는 1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자, 지역축제도 있고요. 박물관, 미술관 중심의 문화체험 행사를 지원해드립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명절 아플 때 힘들 수가 있는데요. 이때 의료기관 어디에서 열고 있느냐, 약국은 어디에서 열었느냐, 이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해주는 지원 정책도 있고요. 설 연휴 안전대책이나 재난 상황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실을 24시간 동안 운영합니다. 자, 통신 관련 지원 혜택입니다. 연휴 기간 동안에 무료 영상통화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영상통화 하실 분들 설 연휴 기간에는 영상통화는 모두 무료다. 5G 어르신 요금제도 확대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청년 같은 경우에는 알뜰교통카드 혜택도 상향시켜드립니다. 올해 연초부터 지하철, 버스, 교통비가 많이 오르기 때문에 알뜰교통카드를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팁이 될 수 있습니다. EBS 프리미엄 강좌를 무료로 지원해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 중학생이다 한다면 중학 프리미엄 강좌가 무료로 지원된다는 내용도 활용하셔야 되고요. 문화누리 카드 연휴 전에 재충전해드립니다. 그러니까 연휴 동안 영화도 볼 수 있고요. 책도 살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화와 관련된 지원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오늘은 우리가 알지 못하면 받지 못하는 설 연휴 각종 혜택, 지원 정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만약 여기에서 내가 해당되거나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댓글창에 링크를 공유해 드릴 테니까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들은 본인이 스스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오늘 영상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유익한 정보가 있었다면요. 오늘도 구독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